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전지 영상인데요. 최근에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분사 이슈로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왜 국민연금의 이대주주의 그 반대로 인해서 다시금 2차전지의 강세장이 현재 바이든 당선, 그 대선과 관련해서 누가 당선돼도 2차전지는 어차피 갈 거다라는 전망으로 2차전지가 반등을,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주도 섹터를 약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LG화학이 배터리 분사가 연기되거나 일단은 취소까지 얘기할 건 없고 연기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다시금 좀 상징성 있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노리러 가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2차전지의 이런 오늘은 LG화학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관심주로 보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기사를 좀 보고 오면은 바이든이면 더 좋겠지만 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이 사실상 지금 유력한 상태죠. 아예 지금 대선이 끝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불복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편 투표가 이제 늦게 계속 반영이 되는 것들이 바이든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서 사실상 바이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가장 먼저 한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탈퇴를 했던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한다는 그런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트럼프가 왜 역전한 날 히토류가 가고 신재생이 급락을 했는데 다시 신재생 관련주 또 바이든 관련한 정책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포함을 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를 지금 키우고 있고 또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전지가 못 갈 건 아니었지만 잠깐 또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있었는데 증시에서는 판매량이 갑자기 낮아지고 이럴 건 없지만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또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시장에서 하도 우려가 저 또한 시장의 그 전반적인 급락 그리고 또 친환경과 관련된 2차전지, 수소차, 신재생, 탄소 배출권 관련 이런 테마들이 단기 조정을 이제 강하게 좀 거칠 수 있었는데 왜 특히나 신재생 같은 경우는 좀 심했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것 같으니 급락이 나오고 다시 바이든이 역전을 하니 급등을 하고 이렇게 좀 크게 반영이 됐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사실 반영이 되게 약했고 시장 자체도 급락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급락이 많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 또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가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크게 영향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버티고 할 때 얘네가 종목들이 단기 반등 때 힘을 주도 섹터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전기차 활짝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트럼프보다 전기차 산업이 더욱 적극적이다. 왜냐면 친환경을 미니까. 근데 무튼 바이든이 또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전기차에는 더 강한 호재가 되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에 약 2조 달러, 2258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밑에 내용은 너무 지나가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실 트럼프가 역전한 날 보면은 흥구석유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대북주랑 같이 바이든이 역전을 하니 흥구석유와 대북주는 다시 조정을 받고 아무튼 이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공장 짓기 시작하고 이런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고요.
네,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내용을 받쳐주는 내용이죠. 코로나를 뚫은 전기차 3분기 판매가 사상 최대, 올 300만 대 넘긴다. 올해 3분기 7, 9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서 벗어나면서다라고 하는데, 벗어났기 때문에 뭐 수요가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오로지 연금회복 채널에서였나요? 2차 전지를 밀었던 게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언제냐면, 기사는 다시 볼 거고, 뭐 코스모화학이 그때 가장 잘 갈 때인데, 여기죠. 이 구간에서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밀면서, 후발주나 또 잘 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후발주였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CIS 같은 종목들.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후발주라기보다는 그래도 주도 섹터에서 빠지지 않던 종목이죠. 못해도 2등주, 3등주는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밀고는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2차 전지를 잠깐 놨었어요. 이때 뭐 MS 오토텍은 그래도 뭐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잘 챙기고 나왔었고는 하지만 2차 전지라는 섹터 자체를 미는 건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또 하던 게 5G였고요. 다 멈추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매매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밀었던 이유는 그냥 이때 상승이 좀 나와서가 아니었고, 이때 당시부터 유럽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유럽 환경 규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호황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막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거라서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그냥 밀고 가는 하나의 그 먹거리예요. 친환경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바이든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또 코로나가 사실 근데 유럽이랑 미국이 서양권이 뭐 지나갔다, 여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정도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왜 3월, 2월처럼 이 전 세계가 약간 공포라고 할까, 패닉. 경제가 얼마나 하락할지 뭐 가늠이 안 돼서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시장도 패닉셀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던 공포의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더블딥 이중 침체에 대한 우려를 웬만하면 피하려고 셧다운을 조금 하더라도, 뭐 공장 같은 데는 전처럼은 막 한 번에 팍 해버리고 셧다운을 한 번에 해버리고 뭐 이렇게는 가지 않고 웬만하면 계속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파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튼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그 판매량이 나오고 하면서 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를 지금 빼놓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 얘기는 지수가 왜 안 좋을 때, 안 좋은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지금 살 게 너무 많다. 어차피 대선 지나가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상승하려면 그래도 지수를 끌고 가던 주도 섹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움직이는 애들 뭐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신재생이 혹여나 바이든이 되든 안 되든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또는 장기 조정이 나오고 나중에 갈 수 있는 점. 왜냐면 왜 그거는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뭐 대북주가 바로 뛴 게 아니고 나중에 북한과의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뛰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2차 전지는 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 전지에서 뭐 당연히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LG화학이 이 분사가
연기될 거, 일단 당장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시장의 상징성 있는 종목으로 떠올랐다. 이거 하나 참고하셔서. LG화학은 근데 이때 이렇게 급락할 때, 이거 이슈 나오고 급락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이게 LG화학이 뭐 껍데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반영이 되는 단기 하락인데, 뭐 LG화학이라는 기업이 2차전지만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2차전지 분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100% 자회사예요. 당장에는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2차전지만 본다면 LG화학을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되겠지만, 당장에는 상장을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익이 다 일로 잡히는데,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큰 폭락은 나오지 않고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이 여의치 않았죠. 하지만 그 국민연금의 반대로 인해서 다시금 상징성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시장 대장주로, 상징성 있는 대장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보는지를 봐야겠죠. 뭐 LG화학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늘 이만큼 상승한 이상 당장에는 LG화학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대로 가서 고가 돌파도 가능한 종목이라고는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고가 자리에서 뛴 종목에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고가에 또 올라타는 매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냥 종가 베팅이나 뭐 당일 뭐 장초나 뭐 시가 또는 뭐 눌림목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매매를 하지. 근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렇게 6% 상승도 하고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평상시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 종목 여기서 사서 이만큼 챙기려고 이거 내려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이 정도를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고가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중소형주 잡는 게 상승폭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를 볼 건데, 가장 먼저 제가 라이브에서, 이거는 뭐 따로 라이브 안 본 사람들한테는 전달을 안 했는데, 뭐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그래도 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파워로직스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잠깐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은 이전에는 2차전지 비중이 좀 있었는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매출이 조금 많이 치우쳐졌던 종목입니다. 2019년에 최다 실적이 나왔던 종목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분기에 좀 죽었던, 2분기에 다시 그래도 당연 흑자가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도, 근데 뭐 다시가 아니라 이 실적 상승, 최다 실적의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아직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전기차 관련주로 간만에 부각을 받으면서 코로나 바닥 찍고 쉬어가던 이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 캔들이 기준봉이 하나 생겼어요. 거래량이 터졌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만큼 터진 거 처음입니다. 거의 뭐 연간 최대 거래량이고, 연간도 아니고 뭐 작년에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 시작할 때 이때도 뭐 다 넘어선 거래량이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여기서 버티고 있죠. 시장 하락 나올 때 이렇게 조정받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어서 상승을 이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터질 때 VI급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볼 때 일단 조금 유력하게 파워로직스를 제가 보고 있고요. 얘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또 뭐 관심있게 보는 몇 종목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뭐 대보마그네틱, 말이 좀 꼬이네요. 대보마그네틱, 첨보, LNF, 뭐 CIS, 대주전자재료, 뭐 상신EDP, 한화솔루션, 뭐 이런 몇 종목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할 건 아닌데, 여기에서도 잠시만요. 여기에서도
사실 파워로직스와 이런 종목들의 차이가 그냥 차트를 우리가 방금 띡띡띡 보면서도 느껴졌을 겁니다. 파워로직스는 일단 최근에 들어온 거고, 얘네는 이번 코로나 바닥 찍고 우상향을 한 종목들이죠. 장단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시장 반등 나오면서 전기차가 상승할 때 얘네는 뭐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상방은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죠? 근데 파워로직스 어때요? 이 뭔가 상방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상승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보면은 그냥 박스권에서 쉬어가고 있죠. 전기차 지금 전반적으로 다 상승인데 오늘 약보합이기도 하고요. 음봉이고. 이렇다 보니까 차이점이 차트에서 보이는 건데, 장단점이 뭐냐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고 상한가까지 가면서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될 때 조금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로직스는 바닥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상승 폭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또 빠르고. 그 단점은 지금처럼 웰크론한텍도 최근에 요런 게 전기차로 또 나왔던 종목인데, 파워로직스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쉬어가다가 갈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좀 어려웠던 시장이니까 좀 오래 쉬었다고 보고, 이 구간에서만 치더라도 지금 얘도 상한가 나오고 죽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쉬워요. 웰크론한텍,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은. 근데 반면에 뭐 일지머티리얼은 그래도 좀 눌림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을 할 때 그러니까 빼놓지 않던, 소외를 받지 않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캔들이 보이는 것처럼, 추세가 보이는 것처럼 2차전지 전체 시장의 상승, 증시의 상승, 2차전지 테마의 상승을 보일 때 소외받을 일은 전혀 없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옥석은 조금씩 가려질 수는 있지만 소외를 받을 일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좀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실적 제대로 상승한 게 또 보이고, 이런 애들 다 실적 잘 나왔어요. 이렇게 빠짐없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얘네는 빠짐없이 반영이 되는 만큼 뭐 낙폭해봐야 고가라서 높아 보이지만 관리도 잘 되고, 여기서 빠져봐야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종목 혼자 빠지진 않을 거고, 시장이 빠지든 2차전지가 아예 조정기를 전체적으로 거치든 할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을 빼고 그냥 2차전지만을 봤을 때에는 그냥 추세만 보더라도 얘네는 빠짐없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워낙 그래도 이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고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갑자기 상한가나 뭐 20% 10% 상승할 가능성이, 뭐 2차전지의 엄청난 어떤 호재 또는 이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힘든 거죠. 근데 뭐 웰크론한텍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은 개별적인 그런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한 번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봤던 종목들은 다 관심 주고요. 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얘네 추가 상승 여기서 할 거라고 왜 얘기를 했던, 여기서 한농화성도 그렇고 뭐 관심 주는 되게 많아요. 뭐 나인테크, 나라이맨디, 이 세 종목이 또 다른 종목들과 다르거든요. 추세적으로 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종목들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또 추가 급등을 강하게 하는 게 안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단점인 거고, 이게 나라이맨디, 한농화성, 나인테크 이 몇 종목은 그나마 이게 나온, 최근에 좀 차트가 좀 다른 종목인 거고, 파워로직스와 웰크론한텍 같은 종목은 이제 시작이 돼서 얘네가 그냥 이거 한 방으로 끝나고 여기서 또 조정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쭉 횡보를 하면서 기어서 간다면 그게 단점이 되는 거고, 장점이 반영된다면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키 맞추기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달할 내용이 조금 더 있었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고, 매매를 파워로직스를 원래 요 며칠 전에 잠깐 매수를 했다가, 여기였나요? 매수를 했다가 손실은 안 보고 수익도 크게 본 것도 아니고 강보합권에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금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시기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할 거니까, 그 매매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